안녕하세요. 캐나다 간호사 가보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Nurse Practitioner라는 직업이 과연 어떠한 직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전 영상에 제 소개를 할 때 캐나다 간호사 가보리입니다. 혹은 NP 대학원생 가보리입니다. 라고 소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NP, Nurse Practitioner가 도대체 어떠한 직업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직업이 무엇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실 그럼 그 직업은 얼마 정도를 버는가에 대해서도 약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Nurse Practitioners는 독자적으로 진찰, 진단,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약 어떤 병이 좀 컴플렉스한 경우에는 스페셜리스트라든지 피지션 등 리퍼럴을 보낼 수가 있어요. 한국의 약간 일반 내과 개업의랑 하는 일은 좀 비슷할 수는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특히 NP는 의사, 약사, 사회복지사들과 팀을 이뤄서 협업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자면 Family Health Team이라고 FHT라든지 CHC라고 이런 팀으로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캐나다에서는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랑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NP라고 하는 사람을 그 한국으로 직역을 하면은 딱 맞는 단어가 사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한국에서 전문 간호사라고 하는 그 직업이 따로 있지만 또 이게 의료 시스템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문 간호사님들도 다 석사과정 그리고 박사과정을 다 받고서는 일을 하시지만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북미, 캐나다나 미국이랑은 또 많이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협업을 하는 팀에서 일을 하는 NP인 경우에는 환자들을 로스터링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패밀리 닥터, 캐나다에서 패밀리 닥터들처럼 정부에서 한 400에서 600명 정도의 환자를 이렇게 할당을 해줘요, NP들한테. 그러면 그 400에서 600명 그 받은 환자들만 이제 그 사람들의 에피소딕한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합병증, 크로닉 그런 헬스케어 같은 것들을 이제 공급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에피소딕한 건강 문제, 예를 들자면 뭐 폐염, 뭐 피부가 찢어졌어요. 찢어져가지고 바늘을 조금만 꿰매야 되는 거, 아니면은 뭐 발에 막 사마귀 같은 거를 없앤다든지, 이제 천식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이런 고질병 같은 경우를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고 팔로우업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NP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NP들은 그런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패밀리 헬스 팀이라든지 CHC라고 하는 이런 다른 메디컬 프로페셔널즈랑 협업을 하는 팀에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병원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 뭐 카디올로지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ICU, 이머지, 뭐 뉴럴로지 등등 각 병동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병원 각 부서에서 과연 NP를 채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토론토에서는 굉장히 많이 채용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병동에서 일을 하는 NP 같은 경우는 이 NP 과정, 대학원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 NP의 이전 RN일 때의 간호 백그라운드가 뭔지 그리고 더 에디셔널한 병원 에듀케이션이라든지 그 트레이닝을 받아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책임을 많이 지고서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떠한 약을 줘야 되고 어떠한 처방을 해야 되고 이 메커니즘 같은 거를 아주 잘 알아야지 그 책임을 질 수가 있겠죠. 저는 현재 토론토에서 지금 NP 대학원을 다니고는 있지만 졸업 후에는 제가 이제 원래 본집이 오타와 근처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갈 예정인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패밀리 피지션이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NP도 모자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그렇게 없습니다. 직업을 못 구할 거라고 하는 걱정은 없는데 캐나다에서 그럼 NP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생각을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캐나다에서 일단은 NP가 되려면은 먼저 RN이어야 돼요. 그래서 Registered Nurse여야 되고 그리고 간호 경험이 적어도 2년에서 3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제 경험상 2년에서 3년을 갖고서는 NP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은 드물고 왜냐면 학교에서도 뽑아주질 않아요. 잘. 그게 미니멈한 퀄리피케이션이라고는 써놨긴 했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6년 차인지 7년 차인지 까먹었는데 하여간 그 정도가 됐는데도 제가 약간 막내 그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반에서는. 그래서 그 대학원에서의 2년에서 3년 정도 대학원 코र्스를 밟아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전에 그 석사 과정이 없는 상태로 진학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하고 만약에 석사 과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짧게
진짜 빡세게 해가지고 1년 안에 졸업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많이 DNP라고 해서 Doctorate Degree로 그 NP 교육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4년 정도 해야지 그 DNP가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아직까지 박사 과정으로 돌릴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 이유가 왜냐면 이 NP 학생 한 명당 대학원에서 교육을 시킬 때 캐나다 정부에서 학교로 펀딩을 해주는 돈이 어마무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 과정을 더 늘려버리면은 더 들어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전환을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을 두려고 하는데,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이게 석사 과정에서 조금 더 진화돼서 박사 과정으로 그게 전환이 될 기미가 조금씩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이게 캐나다에서는 양성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내는 학비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부담이 덜죠. 이제 캐나다 온타리오주 기준으로 전체 학비가 15,000불이면은 학비만 충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싼 거잖아요. 전체 다 합쳐서 1년도 아니고 그냥 다 합쳐서 15,000원, 15,000원이래. 15,000불이고, 근데 이제 그거의 두세 배를 정부가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사람당. 그래서 캐나다는 또 아시다시피 이제 헬스케어가 무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의사 등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펀딩에서 급여를 받고서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어디를 가나, 그러니까 토론토에서 내가 일을 하나, 오타와에서 일을 하나, 아니면 조금 더 시골에서 일을 하나, 급여가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프라이빗 헬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환자가 직접 돈을 내고서는 케어를 받는 곳은 이제 정부가 펀딩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100% 이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가져가는 돈이 다르겠죠. 이거는 사실 진짜로 제가 NP가 돼서 급여 같은 거를 얼마를 버는지를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제 그 공식 석상 그 NP 풀타임 기준으로는 온타리오에서 기본 급여가 122K,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돈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에요. 이제 NP가 하는 일이 이제 책임을 많이 갖고서는 일을 하는 거고, 이제 더 에듀케이션을 받았는데, RN들 중에서 이제 맥스로 웨이지를 찍고서는 1억 넘게 받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트래블 너스다 하면은 훨씬 더 많이 벌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오버타임 같은 것도 픽업해서 하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제가 이제 그 NP가 되고자 했던 이유는 일단 공부를 더 하고 싶었고, 그리고 공부를 더 해도 저는 실용적인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theory 코र्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리서치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딱 맞겠지만, 저는 실용적이고 진짜로 메디슨, 헬스케어 이런 걸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서 제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 병원에서 일하는 게 사실 되게 재밌기는 한데, 아무래도 쉬프트 워커가 힘들어요. 힘든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자녀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일을 하는 거, 쉬프트 워크 하는 거가 그래도 수월하게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은 나이 쉬프트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NP로 일을 하면은 적어도 나이 쉬프트는 거의 없으니까, 물론 병원에서 일하면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학원에 진학을 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NP 졸업을 한 다음에 저의 목표는 다시 이제 저희 본직으로 가서 패밀리 헬스 팀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글쎄요, 그 이후로는 더 많이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패밀리 헬스 팀이 맞지 않고선 조금 더 다른 경험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아직 정해진 거는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여러 가지를 가능성을 오픈을 해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응급실에서 일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물론 이렇게 자주는 못하겠지만 캐주얼 신분으로 그냥 RN으로서도 주말에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같이 그냥 일을 하고 싶은 이유가, 그 응급실에서도 그런 어큐트한 케어 같은 거를 그 스킬을 업투데이트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자신에게. 그리고 이제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응급실 병원의 간호사랑 의사들이랑 되게 잘 친하게 지내가지고, 사실 저의 약간 소셜라이징 하는 곳이기도 해가지고 놓치기에는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졸업을 하고도 그래도 이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응급실에서도 계속 일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NP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어쨌든 캐나다 의료 시스템은 한국이랑 또 많이 다르니까 NP라고 하는 직업도 있고 되게 다른 직업도 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또 궁금하셨던 분들이 좀 궁금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봐요.